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말 주식구조대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장까지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코스피 지수가 우리 지난주에는 좋게 마감이 되긴 했지만 다음 주 시장 당장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시황 부분들 짚어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시간이죠. 오늘 히든 종목들까지도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참여하시는지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가지고 계신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요. QR코드를 통해서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일주일 만에 저희 QR코드를 통한 노란 톡방 드디어 열렸습니다. 들어오셔서요. 여러분들 비밀번호 2022라고 적으시고 들어오신다면은 오늘의 히든 종목들도 함께 누려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말 주식구조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대표님 또 한번 모셔보도록 할게요.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대표님께서요. 이 국내 증시 어떻게 펼쳐질지 7월 마지막 주에 관한 전략들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오늘도 히든 종목들까지도 준비해 주신다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 저희가 참 이번 주에는 시황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유럽은행에서 정말 11년 만에 금리를 인상했잖아요. 그에 따라서 월요일장이 좀 불안하기도 하고요. 뉴욕 증시도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이 대표님께서 알려주시는 시황들을 꼭 귀담아서 듣고 싶은데 우선 그 부분에 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일단 아시는 것처럼 이번 주 전반적인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쉽게 지난 금요일 날 그리고 이제 간밤에 마감이 되었던 뉴욕 증시 자체는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지만은 주간 단위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는 일단은 상승 마감을 했다라는 점들은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특별하게 이제 지수 자체를 끌고 올라갈 만한 모멘텀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는 어느 정도 흐름이 계속해서 한 이슈로 인해서 일희일비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당장 하루 전에로 우리가 돌아가게 되었을 때 우리나라 증시가 실질적으로 금요일 날 눌렸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공식적으로 따져보게 되었을 때 뭔가 떨어질 만한 악재성 이슈는 사실 없었어요. 자, 근데 이제 하락을 하게 된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일단은 전반적으로 미국의 선물 쪽 분위기가 약세를 보였는데 선물 쪽의 분위기가 약세를 보였던 이유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미국의 기업의 실적 발표 때문에 그리고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그 부분들이 시간 외에 크게 하락을 연출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그리고 이제 간밤에 열렸던 뉴욕 증시까지 하락하는 모습들이 형성이 되었다라는 거죠. 즉 현재 시점이 소위 말하는 바로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는 그 흐름에 맞춰서 일희일비되는 이러한 모습들이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얘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좀 추가적으로 이제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드려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양 지수의 흐름이 바로 최근 일봉상의 모습인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최근에 빅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쁘지 않은 추세의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즉 소위 말해서 저점권을 이탈하지 않고 버텨주고 있다는 거고 상대적으로 분위기는 조금씩 우상향의 흐름들을 연출해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느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다음 주 열리게 되는 바로 미국의 7월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조금의 변동성은 있겠지만은 이러한 추세가 훼손되지 않은 채 올라가게 된다라면은 충분히 8월 달에도 어느 정도는 조금 수급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이번 한 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회복하는 한 주였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히 이러한 점들은 저희가 지난주 방송을 통해서도 그리고 저희가 이 노란톡방에서 교육을 통해서 얘기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어떠한 종목군들을 어떻게 공략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최근에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을 하셔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는 지난주에 이미 다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번 주에 제가 지난주 예측했던 그대로 움직이는 모습들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빅 이벤트가 지난주에 상당히 많았었죠.
아시는 것처럼. 하지만 이벤트가 지나자마자 소위 말하는 재료 소멸로 인해 가지고 지수는 회복세를 보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제약주는 눌렸습니다. 자, 왜 이러한 모습들이 저희가 뭐 분석을 했었을 상황에도 있었지만은 왜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만 예측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은 7월 마지막 주도 지금처럼 예측을 해서 다음 한 주가 어떻게 될지를 우리는 분석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포트를 구성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결과론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다음 주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이런 간단한 질문을 주신다면은 저는 여전히 정답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시적인 눌림은 있겠지만은 추세가 훼손되지 않는 한 추가 상승에 대한 개선 기대감은 얼마든지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한 말씀을 드리냐면은 일단은 상대적으로 최근의 움직임들이 지금 현재 이 모습들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이지영 아나운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은 유럽에서 ECB가 뭐를 했습니까? 금리 인상을 했어요. 그리고 0.25포인트가 아닌 0.5포인트를 하면서 드디어 마이너스 금리에서 나왔습니다. 물론 또 추가 상승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어느 정도 분위기가 조금 더 잡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 분위기가 뭐냐면 결국에는 FOMC죠. 아시는 것처럼 22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증시가 일시적으로 눌렸던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은 사실 그렇게까지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FOMC 결국에는 0.5포인트냐 7.5포인트냐 1포인트냐 이 중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0.75포인트 즉 지난달과 동일한 0.75포인트 인상이 유력하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들만 역시나 마찬가지로 확인만 된다면 다시 또 안도감 랠리가 펼쳐질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과정에서 눌리는 시점이 반드시 형성될 가능성은 높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만 우리가 유심히 체크를 해보면 된다는 거고 전반적으로 지금 지수가 조금씩 회복되니까 자연스럽게 종목군들도 동반 상승을 하는 연출되는 그러한 종목군들의 수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시점에서 이제 우리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미 정답은 나와 있습니다.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 FOMC 회의가 언제하고 언제 열립니까?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날 열리게 되고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면 그 시점에서 상대적으로 지수가 눌린다면은 저희는 또 그 포지션을 공략을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안도감 랠리가 이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이번 주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다음 주 후반 그리고 이제 8월 달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우리는 계속해서 만끽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부터 본격적인 무슨 시즌이에요? 휴가 시즌. 네, 휴가 시즌이기 때문에 많이들 놀러 가시기 때문에 사실상 거래가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매년 이맘때 연출이 되었던 상황이지만 전체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변동성을 만들어줄 수는 있겠지만은 뭐 지수의 상승을 하락으로 훼손한다거나 그러한 모습은 연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 흐름대로만 만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제는 본격적으로 뭐가 있기 때문에 바로 2분기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목할 만한 섹터와 종목군들을 우리는 체크해보면 됩니다. 물론 아쉬운 부분들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지난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아시는 것처럼 현대와 기아의 실적 발표가 있었고 말 그대로 정말 어닝 서프라이즈가 만들어졌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현대차는 올라갔고 안타깝게 기아차는 발표 후에 눌렸습니다. 자, 이것만으로도 지금 현재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완연하게 어떻게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여전히 말씀을 드렸던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전반적으로 이 기업 실적에 대한 이슈가 어떻게 또 흘러가는지 여기에 따라서 이제 전반적으로 아까도 얘기를 드렸던 대형주들의 수급이 일단 훼손되지 않을 때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면은 역시나 말씀을 드렸던 FOMC 전후로 분위기도 충분히 바뀔 가능성은 있지만은 그 흐름은 계속 이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은 바뀌었습니다. 경계감으로. 아시는 것처럼 불과 1주, 2주 전만 하더라도 지수 바닥권을 면치 못했고 그 과정에서 발표가 되었던 미국의 경제 발표들의 흐름들이 사실상 시장의 예상치보다 높은 상황들도 만들어졌고 우려감을 표했었습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부분들이 일단은 조금씩 수면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우려에서 경계감으로 조금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분위기가 조금씩 계속해서 회복이 되고 있다. 즉 이러한 긍정적인 시그널들을 조금 생각해 보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자 해요. 자,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 주 7월 마지막 주에 대한 전략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단순하게 따졌을 때 저는 딱 한 가지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6월 달과 7월 달을 되돌아보게 되었을 때 전체적으로 상당히 힘들었던 과정과 어느 정도 희망을 보는 과정으로 나눠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시점에서 과연 어떠한 종목과 어떠한 섹터가 움직였는지를 조금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지금 시장 자체가 조금씩 올라와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회복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있는 섹터라든지 그러한 업종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요즘 시장의 분위기를 봤었을 때는 이 흐름 또한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차라리 6월 달과 7월 달에 변동성을 보였던 종목군들을 바라보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저희가 지난주에도 매번 얘기를 드리는 내용이 뭐냐면은 어차피 지수는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종목을 공략해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그때 기준으로 섹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지만 첫 번째가 무슨 섹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2차 전지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제약바이오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게임. 네 번째가 엔터 미디어, 그리고 다섯 번째가 바로 메타버스를 비롯한 NFT 쪽, 이쪽 섹터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지난주 어땠습니까? 제약바이오 섹터들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죠. 그리고 그 결과물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거예요. 어땠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다시 올라가는 섹터가 뭐예요? 엔터 쪽, 그리고 2차 전지 쪽. 제가 2차 전지 쪽에서도 특히나 어떠한 종목군들, 어떠한 섹터의 흐름을 만들어주는 과정에서 특징적인 종목군들 공략해 드린 적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종목이 뭐였습니까? 바로 에코프로 기업들이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이번에 어땠는지 아시죠? 큰 상승성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은 결과론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아직까지는 우리가 만족할 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끌고 올라가주는 주체 세력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번 주 어때요? 코스닥 지수 많이 올라왔어요. 아시는 것처럼 미국 쪽에서도 기술주들에 대한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소위 말하는 코스닥의 변동성 컸어요. 하지만 그 변동성을 키운 게 결국에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러한 섹터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한 섹터들 중에서 안 움직인 종목군들 그리고 소위 말하는 과대 낙폭주들을 공략해 보시라는 말씀을 저는 드려보고 싶습니다. 왜냐? 결국에는 그러한 흐름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뭐가 연출됐어요? 이러한 상승률이 연출이 됐기 때문이에요. 자, 일주일 전과 비교하게 되었을 때 정말 많은 종목군들이 누적 상승률의 변동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특징이 뭔지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바로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치고 올라오게 되면서 100% 넘는 상승률 혹은 100%에 육박하는 상승률을 형성해준 종목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7월 첫째 주, 6월 마지막 주부터 지수 눌릴 때마다 계속해서 저는 그래도 제약주를 보셔야 됩니다. 강조해 드렸어요. 그리고 그중에서 저희가 사실 이 종목군들을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과거에도 언급을 드렸었던 저희가 과거에도 공략을 했었던 소위 말하는 사골주들만 다시 한번 공략을 했었던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군들 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시장을 바라보는데 누구 눈에는 보일 뿐이고 누구 눈에는 안 보일 뿐이라는 거예요. 다만 사람들은 올라왔기 때문에 이 종목군들을 공략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는 거예요. 다만 중요한 건 뭡니까? 이미 올라갔으니까 공략을 하시라는 생각을 조금만 버리시고 올라가기 전에 소위 말해서 선취매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한번 같이 공략해 보시자는 거예요. 아니면은 상승 후에 눌렸던 포지션들이 연출되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추세의 흐름을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이거를 내가 스스로 혼자 하실 수가 있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은 못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 주말 이 시간에도 나와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교육해드리고 종목군들을 이렇게 소개시켜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한 가지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나는 이러한 종목군들을 스스로 발견해낼 자신이 없다. 그러면 오셔가지고 한번 교육을 받아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우리 이지영 아나운서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정말 시황 이야기부터 이번 주에 대표님께서 드렸었던 이 상승 종목들까지도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셨죠? 저희 주말 주식구조대가 이 토요일 날만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이 토요일 아침 시간에도 굉장히 시청률이 잘 나온다고 해요. 그만큼 대표님께서 노란톡방 들어와 주시는 분들에게 항상 좋은 종목군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 상당히 간단합니다. 다들 가지고 계신 휴대폰 카메라 있으시죠?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키시고요. 여기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가져다만 대시면은 저희가 20
2022라는 비밀번호 입력을 해놨습니다. 비밀번호 통해서만 들어오셔야지 대표님과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오늘도 저희가 히든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께서 이 시장이 이제 투심이 어느 정도는 살아난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해야 할까? 나도 그러한 상승 추세에 같이 한번 올라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종목을 발굴하는 게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일주일에 3가지 종목씩 또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번 주 저희 상승률도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해주셨다시피요. 이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굉장히 큰 강세를 또 보여줬었는데 정말 여러분들께서 이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우리 포트폴리오에 이렇게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은 사실 지난주만 하더라도 이렇게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표님께서 정말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러한 종목군들을 딱 찝으셔서 이렇게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노란톡방에서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 부분은 대표님이 여러분들이 종목을 발굴하기 너무 어려워하시니까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미코 바이오메드 같은 경우에도 100% 육박하는 상승률 함께 해드렸고요. 일동제약과 한국파마 그리고 한국 BNC까지도요. 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었던 제약바이오 섹터군들 여러분들이 공략하실 수 있도록 집어드리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 놓치지 않고 함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저희 노란톡방에 정말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생방송 중에 이러한 기회들 놓치지 않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도 저희가 미션이 있어야지 또 대표님께서 종목을 주실 맛도 나실 텐데 저희가 대표님 몇 분이 또 오늘 넘게 되면은 추가 종목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당장 저희가 딱 몇 분이 입장을 하시면은 몇 종목을 드리겠다 이렇게 약속드리진 네. 않고 일단은 조금 방송 시작하고 한 30분 정도 지나고 나면은 그때 한번 저희가 상황을 봐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그래도 합니다. 딱 어떤 미션을 걸어 주셔야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열심히 또 들어오실 텐데 50분 정도 차면은 그러면은 현재 네. 시점에서 딱 720분까지 720분까지?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650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요. 720, 앞자리가 바뀌어야 돼요. 720분이 가득 차면은 대표님께서 종목을 추가로 또 주신다라고 하고요.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이렇게 종목을 하나라도 더 챙겨 드리려고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말에도 주식 방송 보는 게 쉽나요? 그만큼 계좌가 힘들기 때문에 지금 시청하시는 것일 텐데요. 대표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무료 교육들까지도 노란톡방에서 모두 잡아드리고 있고요. 종목을 그냥 던져내는 방식이 아니라 왜 공략을 해야 하는지, 어떤 자리에 공략을 해야 하는지 그런 기술적인 분석들까지도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2022라는 비밀번호 여러분들 입력하셔서요. 그냥 하단에 QR코드 가져다만 대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오늘 2가지 블라인드 종목 준비를 했는데요. 720분이 가득 차면은 3번째 종목까지도 같이 바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방 이미 들어와 계신 분들께서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종목명 오픈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표님, 정말 이번 주에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굉장히 강했었고 저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이렇게 또 상승이 나올 줄 몰랐는데 대표님께서 어떻게 그런 걸 아시고 또 찝어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 주 수익률 또 이제 자랑하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앵커의 권한으로 네. 한번 멋있게 자랑 좀 해주세요. 네. 네. 자, 일단 화면을 통해서 한 번 더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이 종목군들의 공통점은 분명히 존재하기 마련이고 그 공통점이 뭔지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왜냐? 그 공통점이 소위 말해가지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섹터이자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2차, 3차 상승의 흐름이 만들어지는지 만들어지지 않는지 이것만 생각을 해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도 얘기를 드렸었죠. 노터스라는 종목을 저희가 공략을 했었을 때 왜 노터스라는 종목을 공략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노터스를 저희가 400% 넘게 상승을 만들어드리고 추가적으로 제2의 노터스 공개해드리겠습니다 해서 언급드렸던 게 공구음원이었고 그리고 공구음원 역시나 마찬가지로 급등하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면서 그때 저희가 또 제2의 공구음원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던 종목이 바로 뭐였습니까? 조강 ILI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얘기를 드렸던 종목이 바로 뭐예요? 모아데이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제가 이렇게 나열해 드렸던 종목군들 중에서 이렇게 체크해 드렸던 종목군들의 공통점이 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우선 1차적으로 합니다. 왜냐? 결국에는 아까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이만큼의 상승률을 보여줬다라는 건 그만큼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러면 그 종목과 그 섹터가 같이 공존하고 있는 섹터들 중에서 움직이지 않은, 변동성이 아직 연출되지 않은 종목군들을 이제 또 소위 말하는 제2의 노터스다, 제2의 공구먼이다, 제2의 조광 ILI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을 때. 다만 문제는 뭐예요? 이러한 종목군들이 사실상 조금만 검색을 해보시면 나와요. 그리고 저희가 이 종목군들을 공략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바로 증자입니다. 무상증자. 아이러니하게도 무상증자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사실상 최근에 지수 자체가 녹록지 못하다 보니까는 이쪽의 관심도가 정말 높아지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만들어줬는데 지금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시장은 알게 모르게 무상증자를 실시하겠다라고 밝히는 기업들이 여전히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그중에서 우리는 또 공략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나오면 공략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단 중요한 건 뭐냐? 어느 시점에서 공략을 하느냐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통상적으로 어떠한 시점에서 공략을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일단은 올라가는 포지션들이 형성되는 과정들 항상 만들어질 거예요. 왜? 무상증자가 시행이 된다라는 이슈 때문에 급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러한 시점이 연출이 된다 하더라도 여기에 현혹되지 마시라는 말씀을 항상 드려요. 왜? 어차피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굳이 급등하는 시점에서 공략하실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매번 드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구간이 연출이 되었을 때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도 그리고 저희가 이 야간 교육을 통해서도 그리고 저희 이 노란 톡방을 통해서 이렇게 뭐 해드렸어요? 교육시켜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단기적으로 몇 퍼센트? 50%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후에 급등을 하면서 무려 194%, 200%에 가까운 상승률을 만들어냈어요. 자,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많은 투자자분들은 이러한 종목군들을 보시면 어디에서? 바로 여기에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 떨어지니까 물리는 거라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급등했던 섹터들은 이번 주에 추가 급등이 아니라 눌릴 가능성이 높으니까는 조심하시라는 얘기 분명히 드렸어요. 왜 얘기를 드렸겠습니까? 단순해요. 전반적으로 지수가 이번 주에 올라왔죠. 그러니까 관심도가 어떻게 돼요? 분산된다고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급등했던 종목군들에 대한 사람들은 차익 매물을 쏟아내기 마련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걸 조심하시라는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주도 역시나 제약바이오가 떨어진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겠지만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을 때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로 쏠리는지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것만 조금 우리가 예측할 줄 알면은 이렇게 급등하는 시점 후에 급락할 때 공략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피 같은 내 돈이에요. 피 같은 내 계좌인데 이렇게 어영부영 이러한 종목에다가 공략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어떻게? 제대로 공략하고 제대로 매집 자리에서 공략을 해서 뭐 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군들을 만들어 드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목군들이 우리 눈에 띄지 않을 뿐이지 정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저희 눈에는 띄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공략해 드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략하는 종목군들의 상승 흐름을 보시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만 하더라도 무려 이만큼의 종목군들이 단기적인 상승폭을 연출해 줬어요. 물론 누적 상승의 흐름을 보여준 종목도 있지만 단기적으로 이번 주에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주 초반에 상승폭을 보였던 소위 말한 제약바이오 섹터가 주 후반에는 밀렸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를 드렸어요. 이번 주에는 제약바이오 조심하시라고. 오히려 내가 제약바이오를 사고 싶으면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것들을 공략하시라고. 그 말은 뭐예요? 다시 또 이번 주 잘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될 때 제가 아까 얘기를 드렸죠. FOMC를 앞두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눌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또 공략을 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종목군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그중에서 어떠한 섹터에 관심이 더 있는지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매번 얘기를 드리죠. 올라갔으니까 공략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눌렸기 때문에 공략을 하시라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눌린 종목군들의 수가 정말 많다라는 것을 이제는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저희랑 같이 하신 시간이 조금씩 늘어나실수록 계속해서 실질적인 실력도 늘어나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실질적으로 활용을 하시라는 그러한 매매 기법과 매매 방법을 저희는 교육해드리기 때문이에요. 많은 종목이 있고 정말 좋은 종목군들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제가 삼성전자 좋습니다, 현대차 좋습니다라는 얘기 잘 안 드립니다. 그 종목군들은 다시 공략해야 될 포지션이 또 나오기 때문에 그 전에 일단 내 계좌부터 복구를 해야 돼요. 그러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어떤 생각하시겠습니까? 빨리 움직이는 종목군들을 공략하고 싶은 그러한 생각이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종목군들을 저희가 공략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저희가 이번 주에 저희가 무엇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저희가 이 노란 톡방을 통해서 공개해드렸던 종목군들의 상승 흐름이에요. 그리고 그 종목군들의 공통점이 뭔지를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근데 뭔지 모르겠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셔서 다른 걸 떠나서 교육을 받으시라는 겁니다. 교육을. 저희가 매주 일주일에 1회 혹은 2회 야간에 교육을 해드리는데 그 교육하는 시점에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들을 담아서 교육해드리고 있어요. 일단은 저희가 어떠한 종목군들을 또 공략해야 되는지 방송을 통해서 얘기해드리는 건 사실 소량이지만 방송 이외에 정말 많은 종목이 있잖아요. 또 한 주 동안의 흐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만나지만은 이 노란톡방에서는 어떻게 돼요? 매일매일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드립니까? 이렇게 해드리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히든 종목이 뭔다, 어떠한 종목이다 보시라고 이렇게 힌트랑 다 드려요. 그리고 그 종목군들의 상승 흐름을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지금 시장에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제약바이오 사야 되냐고 물어봤을 때 저희는 과감하게 살 때에서 파시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 남들이 산다는 건 무엇을 의미해요? 상승을 의미하겠죠. 하지만 저희는 거기에서 소위 말해서 고점에 매도를 하고 다시 또 눌렸을 때 공략을 하시라는 얘기를 드려요. 중요한 건 뭘까요? 지금 시점에서 소위 말하는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눌리고 있는 포지션들이 형성이 된다. 그러면 그때가 우리의 공략 자리라는 거예요. 매집 자리라는 겁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이번 주 특히나 세종메디칼 무려 139%나 올라왔던 종목인데 보시는 것처럼 어때요? 이번 주에 떨어졌어요. 남들은 이러한 종목군들 좋다라고 들어가겠지만 저희는 이미 팔고 나와서 다시 또 재공략 자리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종목이고 똑같은 시간이 주어지지만 똑같은 대응을 한다라면 절대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매번 얘기를 드려요. 100명의 투자자가 있으면 과연 몇 분이나 주식으로 돈을 벌겠냐라는 거예요. 적어도 90% 이상은 돈을 못 벌어요. 아니, 돈을 잃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90% 안에 들고 싶은지 들고 싶지 않은지. 저희랑 함께 하신다면 90%의 확률은 적어도 없습니다. 왜? 저희는 최소한 이렇게 고점에서 언급을 드리진 않아요. 무슨 언급? 매수 언급을. 왜? 저희는 이 시점에서 매도를 해요. 항상 저희가 이 노란톡방에서도 교육해드리면서 얘기해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자, 매수는 언제 한다? 하락 시에 한다. 그리고 반대로 매도는 언제 한다? 상승 시에 합니다. 이 부분들만 제대로 지켜주신 분들은 사실상 저희랑 함께 하시면서 좋은 결과물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따가도 보여드리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시고 경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히든 종목을 가지고 왔겠죠. 그리고 그 종목군들의 전반적인 차트의 흐름이 어땠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과거에 꾸준히 드렸던 히든 종목군들의 공통점 역시나 마찬가지로 뭔지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결국에는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시장을 이기는 종목군들도 분명히 있고요. 시장의 흐름과 함께 움직이는 종목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상황에 따라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과 시장과 함께 흘러가는 종목군들 두 가지만 우리는 공략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목군들을 저희는 계속해서 어디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저희가 이 노란톡방에서 교육을 해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셔서 다음 주에도 좋은 종목으로 좋은 결과를 함께 만들어 가시라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어떻게 입장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이 뭔지 우리
이지영 아나운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께서 정말 말씀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빨리 우리 시청자분들을 만나보고 싶어서 정말 애가 탔습니다. 지금 저희 노란톡방에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아직 저희가 미션이 달성되지 않았습니다. 720분까지 약 30분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30분만 더 들어오신다면은 오늘 세 번째 블라인드 종목까지도 속 시원하게 공개를 해드릴 거고요. 아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하락할 때 매수하고 또 상승할 때 매도하는 전략인데 그 전략을 내가 실제로 내 계좌에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고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하단에 QR코드 나갈 거예요. 저희가 이 생방송 중에만 열어놓는 QR코드입니다. 방송이 끝나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입장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요. QR코드 그냥 가져다만 되셔서 2022라는 비밀번호, 저와 여러분들만 아는 비밀번호입니다. 가족들에게도 알려주셔서는 안 됩니다. 자, 2022라는 비밀번호 누르시고요. 지금 서둘러서 노란톡방 들어오신다면은 대표님께서 오늘 히든 종목과 함께요. 여러분들이 매수하실 수 있는 매수 타점에 관한 교육들까지도 해주신다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섹터를 분석하고 그 섹터 중에 대장주를 뽑아내는 방법이 과연 어떤 방법이 있을까에 관해서도 대표님께서 노란톡방에서 알려주신다라고 합니다. 하단에 QR코드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고요. 저희가 한 25분만 더 들어오신다면은 세 번째 블라인드 종목까지도 오늘 속 시원하게 공개해드려서 다음 주 시장 여러분들이 공략하실 수 있는 매수 타점들까지도 함께 교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많이 해주시고 자, 이제 그렇다면 드디어 하이라이트 시간입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자, 대표님 오늘 첫 번째 히든 종목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한번 소통을 통해서 나눠볼 텐데요. 자, 오늘 이 히든 종목은 제가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 종목을 왜 가지고 오셨지? 아니, 왜? 지금 같은 시장에 도대체 왜? 왜요, 대표님? 사실 많은 분들이 네. 저희가 이 종목군들을 네. 공개하게 되면은 일단은 네. 이 종목을 납득하기 이전에 왜라는 의문을 먼저 가지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종목군들을 저희가 공략했던 시점들을 보시면은 납득을 하십니다. 왜냐? 통상적으로 저희가 10개의 종목군들을 드리면 단기적으로 7개, 8개 이상은 그 위에 적어도 5%, 10%그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러한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저도 지금 오늘 드리고 싶은 이 히든 종목군들의 공통점들을 본다면 사실 왜 지금 이 종목을 공략해야 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라도 공략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사람들이 안 보는 시점에서 선침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 종목도 소리 소문 없지만은 최근에 바닥권 기준으로 20%가 넘게 올랐습니다. 자, 그 말은 뭐겠습니까? 변동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은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얘기를 드렸었죠. 바로 저희가 얘기 드렸던 5가지 섹터 안에 여전히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지난 6월 그리고 7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열리게 되는 FOMC의 흐름만 제대로 확인이 된다라면은 말씀을 드렸던 추세의 흐름이 다시 전환되면서 저는 충분히 2,500포인트 그 이상의 상승 흐름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수도 동반 상승을 하게 만드는 종목군들이 있다라는 거고 그중에서 소위 말하는 과대 낙폭이 연출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잠시 뒤에 차트를 통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히든 종목을 보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종목을 왜 가지고 오셨을까? 그런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시장에서 아직 주목받고 있지 않은 과대 낙폭주를 매수를 해야 우리가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자, 저희 노란톡방이 어느새 700분이 넘어버렸습니다, 대표님. 그래서 이제 한 15분만 더 들어오신다면은 오늘 세 번째 종목까지도 저희가 공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첫 번째 히든 종목에 관해서 이제 힌트를 드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맞추기가 너무 쉬울 것 같아요. 땡땡 관련주다라고 하면 사실 이 종목밖에는 잘 떠오르지 않을 것 같아서 정말 대놓고 주기는 좀 그렇고요. 대표님께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대표님 혹시 뭐 코인 투자도 하시나요? 저는 사실 코인까지는 하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주식 투자만 하시나요, 대표님? 저는 뭐 네. 쉽게 얘기해서 한 우물만 하는 거죠. 한 운만.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을 하잖아요. 네.
주식을 하시면은 뭐 선물도 합니까? 현물도 코인도 합니까? 합니까? 미국 것도 합니까? 코인도 합니까? 네. 했는데 저는 다른 것들은 다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주식만 해도 부족한 시간이기 때문에 굳이 코인 쪽이라든지 뭐 미국 증시 쪽까지는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제가 하고 있는 길에 오직 한 길만 네. 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대표님의 신념을 들으려고 물어본 건 아니었는데 대표님의 포부와 신념까지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제가 왜 코인 투자하냐고 물어봤을까요? 뭐 그와 관련된 종목이지 않을까? 여러분들, 저는 이 힌트까지만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분들 맞춰버리면 제가 또 정답을 알려드리는 재미가 없기 때문에 코인 투자 하시나요, 여러분? 딱 그 말만 기억을 하셔서 관련주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저희가 첫 번째 히든 종목 이제 차트적인 설명이 나갈 텐데요. 우선은 오늘 저희가 준비한 두 가지 종목 모두 다 노란톡방에서 공개를 해드릴 거니까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 대표님이 과연 이 관련주를 왜 주시려고 하는지 그게 사실은 궁금합니다. 차트적인 자리들 과연 어떤 자리에 있을까? 또 과대 납폭주일까요?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화면 통해서 한 번 더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매번 얘기를 드리죠. 저희가 공략해 드리는 시점의 히든 종목군들의 공통점은 결국에는 소위 말하는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변동성이 컸죠. 자, 무려 22,500원대에 있는 종목이 7,9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8,000원대에서 22,000원대까지 가게 된다. 몇 퍼센트? 최소한 150% 그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준다. 이렇게 1차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차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시점에서 150% 이상 단기적으로 움직이지는 않겠지만은 상대적으로 지수가 회복을 한다라는 전제 조건을 달아준다라면은 이 종목군들도 충분히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왜 그러한 말씀을 드리냐? 실질적으로 이 종목이 최근에 하락을 연출해 주었던 과정에서 특별한 악재가 있었을까요? 악재가 있었다면 그게 어디에 나오게 되냐면 바로 이 거래량이 나오게 됩니다. 즉, 관심도가 나오게 되는데 관심도가 나왔던 시점이 없어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얘가 인위적으로 떨어졌다가 아니라 시장의 흐름에 의해서 떨어졌다는 걸 우리는 여기에서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매번 얘기를 드리죠. 바로 이 차트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 차트의 흐름을 바라보게 됐고 최근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보시는 것처럼 제가 좀 전에도 얘기 드렸죠. 자, 어디까지 떨어졌다가 8,000원 미만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10,000원대까지 올라갔다. 자, 25% 올라간 거예요. 바닥권 대기 25%.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어차피 우리는 바닥권에서 못 잡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눌렸을 때 전체적인 추세의 훼손이 형성되지 않는 시점에서 공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못 잡았어요. 그리고 올라왔다가 떨어졌는데 여기서 또 못 잡았어요. 자, 올라왔다가 또 떨어졌는데 못 잡았어요. 만약에 여기서 공략을 했었더라면 적어도 5%, 10%를 단기적으로 공략해 볼 수가 있었겠죠. 자, 근데 우리는 지금 몇 번을 놓쳤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시점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놓쳐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사실 최근에 변동성이 연출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물론 지금 전체적으로 큰 화면상에서는 연출되지 않지만은 전반적으로 이거를 조금 확대시켜 본다. 그러면은 변동성 자체가 5%, 10% 이상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람들의 관심도가 조금씩 형성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무엇을 통해서? 거래량을 통해서 증명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전에는 거래량이 없었다고요. 근데 거래량이 왜 나오겠어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나오겠죠. 자,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올라갔다가 눌렸다고요. 추세가 훼손되지 않은 채 다시 한번 관심도가 형성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냥 막연하게 저희가 차트만 놓고 공략을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종목이 어디에 편입이 되어 있는지를 봤더니 바로 제가 아까도 얘기를 드렸던 엔터미디어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왜 엔터미디어에 편입이 되어 있냐? 사실 이 기업을 놓고 보면은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코인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요즘에 코인만 가지고는 먹고 살 수 없는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러한 기업들이 사업 다각화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쪽에도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 드렸죠. 과대 낙폭이 형성됐고 아직 움직이지 않은 제가 아까 얘기를 드렸던 5가지 섹터에 편입이 되어 있는 종목.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은 세 글자짜리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전체적인 분위기 아직 올라가기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에서라도 늦지 않게 공략을 하자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잘 참고해 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공략을 하시고 맞추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들어오셔야 되는지 우리 이지영 아나운서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세 글자의 가상화폐 관련주인데요. 정답을 맞추신 분이 의외로 없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이 종목 가상화폐 사업뿐만 아니라 미디어와 엔터 사업까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목명을 알아가는 것보다 어떤 시점에 공략하는지가 중요하겠죠. QR코드 통해서 들어와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다양한 종목들 함께 공개해 드릴 거고요. 저희가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들 들어보셨죠? 저희가 미션을 걸었던 720명이 이제 딱 5명 남았다라고 하니까요. 서둘러서 함께 해주시고요. 자, 우리 그러면은 수익률 한번 체크해보고 또 대표님께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저희가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렸었던 종목이었는데요. 조강 ILI, 세종 메디칼, 그리고 청담 글로벌, GS 글로벌, 가온츠 스텝, 자이언트 스텝까지도 이러한 종목군들을 대표님께서 노란톡방에서 장중에 또 제시를 해주시기도 했고요. 저희가 방송 끝나고 늘 제시를 해드렸었던 종목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번 주만 이렇게 상승률이 좋은 수익률들 함께 주셨는데 이번 주 시장에서는 우리가 2차 전지 관련주라든지 무상증자 이슈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두드러졌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알아보시고 또 어떻게 공략하시는지 알아가시는 게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대표님께서 하나하나 또 체크를 해주셨다라고 하고요. 저희가 아직 한 가지 종목밖에 받아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종목이 이제 남아 있어요. 두 번째 종목은 저도 한번 공략을 대표님과 같이 해봤던 종목인데요. 두 글자의 이 종목 참 인기가 많은 종목이에요, 대표님. 오늘도 또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이제 저희가 공략할 만한 타이밍이 또 온 건가요? 일단은 오늘 두 번째 히든 종목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전에 이야기를 드렸던 첫 번째 히든 종목이 실이라면은 두 번째 종목은 바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말은 뭡니까? 저희가 예전에도 공략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자, 우리는 일동제약을 잡으면은 같이 잡으셔야 되는 종목이 뭐냐라고 하면 일동홀딩스라는 종목을 같이 묶어서 드린 적이 있었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국BNC라는 종목군들을 공략을 하게 되면은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 뭡니까? 하면 한국파마라는 종목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끔 만들어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말 그대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움직입니다. 그럼 뭐를 잡아야 될까요?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잡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저희는 캐몬을 잡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것처럼 소위 말해서 실과 바늘처럼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드렸던 히든 종목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두 번째 히든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님! 네. 갑자기 죄송한데 네. 말씀 중에 죄송한데 미션이 완성이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박수 한번 치죠. 조금 더 높은 분의 그거를 좀 했어야 되는데. 네, 어떡해요. 720분이 가득 찼어요. 저희가 약속해 드렸던 약속 것처럼, 지키셔야죠, 대표님. 네, 약속은 당연히 네, 지킵니다. 세 번째 종목도 준비되신 거 맞죠? 네, 충분히 네. 얼마든지 저희는 네. 준비는 되어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네, 그러면 저희가 여러분들 720분이 가득 차서 제가 너무 또 기쁜 마음에 대표님 말을 좀 잘라버렸는데 자, 두 번째 히든 종목 그러면 대표님이 추가로 설명해 주실 게 있나요? 아니면 제가 바로 힌트를 드려볼까요?
뭐 일단은 지금 저희가 이제 방송 시간이 얼마 남지 네, 않았기 얼마 안 때문에 남았어요. 일단은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들을 얘기하고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얘기 못 드렸던 네. 부분들에 대한 부연 설명은 우리 이정 아나운서가 해줄 거니까 조금만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결국에 중요한 거는 뭡니까? 동반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종목을 놓친다면 두 번째 종목이라도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의 두 번째 히든 종목도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종목의 움직임이 바로 첫 번째 히든 종목의 움직임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보고 계시는 종목이 바로 두 번째 히든 종목의 차트의 움직임입니다. 자, 뭔가 유사한 모습이 최근에도 만들어졌던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역시나 이 종목도 12,900원에서 얼마까지? 6,5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게 된다. 역시나 100%라는 상승을 만들어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역시나 이 기업도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코인 쪽과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된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글자 수는 두 글자입니다. 네, 두 글자고요.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인 차트의 움직임도 어때요? 바닥권을 다지고 올라갔다가 눌렸다가 올라갔다가 눌렸다가 하는 상승과 하락 흐름의 파동을 만들어주고 있고 어차피 우리는 공략할 거면 1원이라도 싸게 공략한다. 그래서 눌리는 포지션들이 형성되는 시점에서 저희는 공략을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이러한 종목군들이 결국에는 비슷한 흐름들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한번 움직이면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코인 쪽에 대한 분위기가 조금씩 또 다시 올라와주고 있어요. 맞아요. 뭐 요즘에 많이 떨어졌지만은 오히려 과대 낙폭이 됐기 때문에 또다시 공략을 해볼 시점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또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으로 봐서 코인 쪽에 대한 분위기가 회복된다라면은 역시나 관련된 종목군들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는 올라오기 이전에 무슨 생각하자? 미리 선점을 하자.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 두 번째 히든 종목 같이 묶어서 드렸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정말 어떠한 분들이 또 많은 분들이 저희가 좀 전에 얘기 드렸던 이 두 번째 히든 종목 맞춰주셨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 어떻게 또 해주시는지 한번 우리 이정 아나운서 다시 불러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히든 블라인드 종목은 두 글자의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암호화폐와 전자결제 관련주인데요. 일단은 저희가 미션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요. 세 번째 종목까지도 노란톡방에서 방송 끝나고 공개 바로 해드릴 거고요. 하나, 둘, 셋, 세 가지의 종목명 모두 다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 지금 생방송 시청하시면서 노란톡방 QR코드 통해서 이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히든 종목에 관한 힌트를 드릴 건데요. 대표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힌트를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저희의 대화 내용을 좀 집중을 해주시고요. 대표님 혹시 회 좋아하세요? 네, 저는 회 좋아합니다. 회 그러면은 소주 좋아하세요? 회는 무조건 소주죠. 네. 아니 제가 얼마 전에 노량진 시장에 갔더니 다 날것이더라고요. 그렇죠. 회는 네. 원래 날 것으로 먹는 네, 겁니다. 다 날것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이렇게까지만 저희가 한번 대화를 나눠볼게요. 다 날것이더라고요. 참 날것이 참 맛있고 좋은 것 같다라고 대표님과 대화를 한번 나눠봤고요. 자, 두 번째 히든 종목까지도 저희가 노란톡방을 통해서 공개를 해드릴 겁니다. QR코드 통해서 여러분들 함께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주말 주식구조대 여기서 한번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 판단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와 대표님은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